내가 만약에 입 툭 튀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교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형물로서만 해결이 되는 건지. 그래서 입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교정이나 양악 수술만 고려하시는데 이 수술을 거의 90%가 모르십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정원장입니다. 여러분, 입이 튀어나왔다고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상 봤을 때 교정을 먼저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입이 튀어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고 어떤 얼굴적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다양해지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만 튀어나온 경우에는 교정을 통해서 이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주변의 얼굴 뼈 구조가 예를 들면 무턱이시다던가 아니면은 코 주변 부위 뼈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이 나와 보이기 때문에 교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여기를 뭔가 채워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교정이나 양악 수술만 고려하시는데 이 수술을 거의 90%가 모르십니다.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옆모습을 잘 관찰하면 되는데요. 가장 옆모습의 이상적인 라인은 코와 입선과 턱선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라인입니다. 라인에서 입이 조금 벗어나면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고요. 코랑 입술하고 연결을 했는데 약간 턱이 뒤로 밀려나 있다. 그러면은 입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턱의 구조물 자체가 약한 겁니다. 즉 무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무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나와 보이니까 무조건 교정을 선택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방법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치아는 그대로 두고 무턱 때문에 입이 나와 보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턱에다가 보형물을 집어넣는다든가 보형물에 약간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필러를 권유해 드리는데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힘이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1년 혹은 짧게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여기다가 보형물을 넣는 것을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에는 이 자체가 물론 많이 나와서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 자체가 나왔다기보다는 입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 낮기 때문에 입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는, 더 나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500m짜리 산 하나만 있어도 그 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차라리 히말라야 같이 아주 높은 산들이 옹기종기 다 모여있는 데는 그 산 자체만으로는 아주 높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변이 평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입 자체가 많이 나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야 주변에 약간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 산 자체가 낮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누리듯이 입 주변에 보형물을 넣어주거나 필러를 채워줌으로 해서 입이 나와 보이는 것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는 수술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필러가 되겠고 또 하나는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필러는 간단한 시술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게 영구적이거나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보형물은 한번 넣으면은 반영구적이라도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꼽자면 수술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정이나 양악 같은 경우에는 뼈 자체를 절단을 해서 입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시 내가 그 전 상태로 갈 수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상 입을 넣어보니까 예전 모습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필러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모습이 내가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필러 같은 경우에는 녹인 조절을 통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빼버림으로 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보형물이나 필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도 짧고 회복력도 빠를 뿐더러 효과를 더 크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입이 나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교정을 선택했다가 실제로 1년, 2년 그 이상 고생하시고 나 이렇게 했어도 입이 나와 보이는 게 여전하다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 병원 오셨을 때 보면 구조적으로 무턱이시거나 이 주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첫 번째 선택할 때 교정보다는 주변의 구조물을 높여주는 즉 필러나 보형물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겠죠. 그럼 보형물을 넣는 수술은 부작용은 없나요? 보형물을 직접적으로 넣는 거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수술이든 간에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보형물을 넣는 것 자체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릅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슴 수술이나 양악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는 혹여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제거할 수 있고 보릅수 자체도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항상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슴 수술이나 양악 수술의 부작용에 비해서는 이 주변의 기족 수술이나 무턱 수술은 거의 애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입이 튀어나와서 고민이신 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로 치아 교정이나 양악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주변의 구조물을 높이는 방법도 꼭 고려하셔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하게 입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즉 치아도 불규칙하고 치아도 나와 있는 데다가 주변 구조물까지 빈약하신 분들은 물론 양압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의 정도의 튀어나온 게 컴플렉스가 있다면 오히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여기 주변에 보형물 넣는다든가 필러 시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 주변에 보형물 넣고 입이 들어가 보여서 그 추천을 받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보고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치아 교정이 더 낫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가 치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입이 나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교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형물로서만 해결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